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원래 가게가 집하고 멀었어요. 아직 아이가 9살인데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니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가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살려고 집을 사서 들어왔어요. 앞으로 오래 볼 이웃들이니 인사도 하고 잘 지내자 싶어 떡을 해서 돌렸죠. 아랫집도 옆집도 다들 반가워하며 살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아랫집 분에게 저희 아이가 쿵쿵거릴까봐 걱정이라고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 걱정 말라고 해주셨죠. 좋은 분들이 이웃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은 달랐어요. 벨을 누르니 누구냐고 짜증내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래층이라고 말했는데도 위층 여자는 잔뜩 인상을 쓰면서 나왔습니다. 떡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떡을 받으면서도 고맙다거나 반갑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아래로 내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물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사온 이웃이 인사하러 왔는데 첫마디가 그런 말이라뇨.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랑 맞는 사람은 아니겠다 싶었죠. 그래도 무슨 상관이냐 했어요. 요즘이 이웃이랑 얼굴 보면서 지내는 시대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위층하고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저희 아이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동네 친구들을 사귀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다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마침 가게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아이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뛰어노는 아이를 기특해하며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위층 여자가 나타나서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아니, 감염병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서도 얼굴 안 대고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황당했죠. 그래도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층 여자는 저희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모르는 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일어나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여자가 저희 아이 등짝을 때렸어요. 아이 몸이 흔들릴 정도였죠.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여자는 금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놀란 아이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모르는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대요. 그래서 9살이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가 저쪽에 있는 11살 형아인데 같이 놀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는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고 모르는 형이랑 놀기 싫다고 했댔죠. 그랬더니 자기 등을 때리고 갔다고 하네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와볼 걸, 말 걸고 있을 때 뭐라고 할 걸 후회했죠. 그래도 저희 아이는 금방 괜찮아져서 친구들과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보다 제가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도 안 좋았지만 이사 오고 나서 층간 소음 때문에도 위층에 감정이 좋지 않았죠. 밤마다 쿵쿵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이 커다랗게 쿵소리가 한 번씩 났고 어른들도 뒤꿈치를 쾅쾅 거리면서 걷는 스타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도 늘 시끄러워서 잠기 밝은 저는 참 힘들었어요. 별로 경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더 화가 났죠.
아이한테 그 아줌마 아들이 누구길래 같이 놀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저쪽에 있는 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1살 치고도 덩치가 꽤나 컸어요. 놀이터에는 저희 아이와 친구들 말고도 11살 또래 아이들도 많았죠. 그런데 왜 굳이 딱 봐도 자기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 저희 아들에게 같이 놀라고 했을까 생각하며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 무리에 잘 끼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끼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화가 났는지 갑자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아이에게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공중에 주먹질을 했죠. 그렇게 행동하니 아이들이 겁을 먹고 슬슬 그 아이 옆에서 도망갔어요. 저희 아이도 아이 친구들도 그 형 때문에 여기서 못 놀겠다고 다른 놀이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못 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를 보면 되도록 저희 아이 옆에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아이가 맞거나 할까봐 걱정되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 저 없는 곳에서 놀다가 친구나 형에게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놓고 저 형이랑 놀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혹시나 형이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면 자리를 피하고 꼭 저에게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집 근처 복개천에 아이와 남편과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와 남편은 물장난을 치고 전 돗자리에서 간식거리를 꺼내놓고 아이를 보고 있었죠. 방학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좀 있으니 위층 여자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본 아이 말고 형이 또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우리 위층 사는 아이들이구나 하고 그다지 신경은 안 썼죠. 그런데 위층 여자가 저희 돗자리 근처로 왔습니다. 인사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를 못 본 건지 쳐다보지 않고 지나쳐 가더라고요.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건 둘째치고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진짜 황당했죠. 옆엔 넓은 멀쩡한 걸 놔두고 저희 돗자리를 신발 신은 발로 밟고 지나갔거든요. 끝에 살짝 밟은 것도 아니고 저희 돗자리 위로 서너 발은 밟고 갔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불러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고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 말았죠. 어이없어 하며 위층 여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시나 상식 없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먹을 것을 한가득 싸와서 시끄럽게도 먹더니만 집에 갈 때는 뒤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처음에는 짐 먼저 챙겨 올려놓으려고 그러나 곧 쓰레기 치우러 오겠지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안 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들이 먹고 남겨둔 치킨 박스며 커피컵이며 휴지며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말이죠. 정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동네인데 쓰레기를 저렇게 떡하니 다 놔두고 가버리는 행동은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요. 이사 온 지도 별로 안 된 저도 그곳에 아는 얼굴들을 여러 봤는데 위층 여자는 저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다가 온 남편이 입을 벌리고 놀라워하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방금 목격한 위층 여자의 소행을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돌아가려고 준비하면서 그 집 쓰레기까지 저희가 들고 왔네요. 그때 위층 여자한테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은 이미 싫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싫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어린 아이가 왔는지 낮부터 밤까지 뛰는 소리가 며칠 동안 들려왔어요. 뛰는 소리가 딱 4~5살 정도 되는 아이의 소리였죠. 그 또래 아이들은 직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콩콩콩 뛰거든요. 저도 그랬던 아이를 키웠으니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매일 그렇게 뛰는 걸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 어릴 때 좋게도 말하고 혼내기도 하고 계속 못하게 했습니다. 뛰고 싶어 하면 추워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요. 밤에 뛰게 놔두는 건 제가 아무리 아이 엄마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아이가 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이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감염병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남편도 미치겠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도 쉽게 잘 잠들지 못하고 몇 번을 깬다고 했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관리실에 연락했죠.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고 며칠을 참았습니다. 여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실에 연락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싶어지죠. 그런데 위층 아이가 다다다 뛰는 소리가 거슬려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놀래서 시계를 보면 밤 12시였어요. 이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는 거구나 싶은 심정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벨을 누르니 위층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밤에 찾아왔다고 오히려 아주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저 아래층인데요. 소리가 너무 울려서 왔어요. 무슨 소리가요? 관리실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이 뛰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서요. 네? 그 조그만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울린다는 거지? 그건 아래에서 소리를 못 들어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낮부터 밤 12시까지 부엌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이뤄요.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린애가 뛰는 걸 어떻게 자제를 시키란 말이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생네가 미국에서 저희 본다고 왔어요.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있는 건데. 그동안 그럼 뭐라고 해? 너희 애 때문에 아래층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 가라고 해? 아니, 뛰면 얼마나 뛴다고 그걸 계속 관리실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올라오고 너무 경우가 없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경우가 없는 건 관리실에 연락을 해도 그대로인 위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어플로 재봤어요. 신고해도 되는 소음 수준으로 계속 나왔다고요. 이것 봐, 이것 봐.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어플로 소음을 재고, 아니 이웃 간에 그런 짓을 다 하고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런 꼴은 처음이네 진짜. 저기요, 저야말로 이런 꼴 처음이고요. 단독주택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데 층간소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아래층 올릴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밤 12시까지 뛰게 해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아,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마음대로 해요. 동생네 이제 몇 주 있으면 가니까 참던가 말던가. 난 모르겠으니까. 뭘 몰라요? 아이가 정 뛰게 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뛰게 하든가 해야죠. 무책임하게 배째라고 하면 정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하든가 말든가. 아, 참 가짜는 일 가지고 난리네 진짜.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말이 짧아요? 진짜 경우 없는 사람이네. 내가 언제 반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 자꾸 반말해요? 이젠 말꼬리 잡고 난리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가요 가. 아, 밤중에 와서 시끄럽게 진짜. 짜증나.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런 꼴은 처음 당해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막 나가는데 할 말이 없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당장이라도 다시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걸요. 더 붙잡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도 몇 주만 있으면 간다니 조금만 참자 하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까지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예 위층이랑 상종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이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았죠. 애들이 왜 저리 모여있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떤 아이가 새끼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를 철사로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걸 구경거리라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떤 아이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하나 봤더니 위층 둘째였습니다. 당장 그만두게 했죠.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고양이는 네 장난감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냈어요. 철사 풀어주고 고양이 데리고 나랑 동물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네가 한 짓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였어요. 너희 엄마에게도 연락하라고 했죠. 구경하던 아이들도 혼냈습니다. 이건 구경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말려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혼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니 몇 발짝 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혀를 내밀어 메롱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나 애나 진짜 왜 저럴까 싶었죠. 하긴 그런 엄마한테 애가 뭘 배웠겠어 싶기도 했습니다. 위층 아이가 도망가니 덩달아 다른 애들도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도망쳤어요. 한숨을 쉬면서 새끼 고양이 앞알에 묶인 철사를 빼주고 병원에 데려갔죠. 다행히 까진 것 말고는 심하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버려서 다시 길에 놔두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동물병원에 맡기고 병원에서도 저도 고양이 키워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위층 여자가 저희 집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우리 찬우 혼냈다면서? 아, 아이가 말하던가요? 왜 혼났는지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애를 혼내?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당신이 뭔데 내 애를 혼내냐고! 전 어른으로서 아이의 잘못을 이야기해준 것 뿐이에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았고 잘못한 점을 이야기해준 것 뿐이에요. 아이가 새끼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례? 누가 무례한데? 고양이 귀엽다고 좀 건드린 거 가지고 당신이 감히 내 애한테 난리친 게 무례한 거지. 귀엽다고 건드린 게 아니라 철사로 발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다고요. 동물 학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뭐? 동물 학대? 당신이 내 애한테 한 건 아동학대 아니야?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 내뱉으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동물 학대래? 내가 누군진 알아? 여기에서 이사 나가고 싶니? 우리 시아버지 여기 동대표야 동대표.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이야기해서 금방이라도 내보낼 수 있어. 괜히 우리 아파트 물 흐리지 말고 나가던가 조용히 살던가.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가세요 그럼. 더 말하기 싫으니까. 이제야 좀 알겠나 보지? 저런 말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더 말도 섞기 싫어서 가라고 한 건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으스대며 뒤돌아서는데 그 뒤통수 한 대 진심으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자기가 누구인 줄 아냐고 하더니 이제 알았죠. 동대표 며느리요. 그게 뭐 어째다는 건지 진짜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면 저런 꼴이 될까 신기했죠. 첫인상이 진리인가 봐요. 초면에 보자마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묻더니 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무시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저런 사람한테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 애가 자기보다 작은 애들한테 성질이나 내고 힘없는 새끼 고양이나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는 거겠죠. 위층 둘째가 더 엇나가지 않게 집에서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할 텐데 엄마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감싸기만 하니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현관문 앞에서 이 난리를 쳤더니 앞집에서 나와 보았죠.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혹시 위층에서 왔다 갔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 유명해요. 동네에서 시끄럽다 싶으면 위층 여자라고 앞집 아주머니가 알려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이라고 했죠. 동대표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맨날 자기 시아버지가 동대표라고 엄청 떠들어대요. 그리고 상가를 동네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으스대는데요. 정말 못 들어주겠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라는 분도 그런 분이세요? 아니요. 자기가 동대표라고 뭐 티내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분 우리랑 같은 동 사세요. 여기 아래 5층에 사세요. 그분이 여기 재건축하기 전부터 사셨어요. 그때도 동대표였다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 딸도 아니고 왜 며느리가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냐고요. 그래서 진짜 뭐 엄청 대단한 백이라도 있나 했다니까요. 어머, 그랬어요? 큰일이네. 왜요? 위층 사람 자기보다 어려 보이거나 돈 없어 보이거나 하면 무시하고 막대하거든요. 아유, 어떡해. 우리 앞집이 자기보다 어려 보여서 저러나 보다. 에휴, 그냥 무시해요. 앞으로 안 얽히면 되지. 그죠? 이미 얽혀버린걸요. 마음이 쓰렸지만 그냥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 그니까 보통은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쩔쩔매요. 여기 아파트에 공무원 상급인가 뭔가 암튼 그런 사람이 살거든요. 그 사람네 애가 위층 둘째랑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요. 난 무슨 그 사람 비서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그런다니 충격이네요. 저도 예전에 위층 사람이랑 몇 번 말 섞었다가 대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길었네요.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잊으세요. 알았죠? 아, 네, 알겠어요. 말씀 정말 감사해요.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어요. 그나저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 괘씸해졌죠. 제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인생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된통 당하겠지 생각했죠. 전 잘못을 하면 언젠가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한동안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는데 금세 다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피자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알고 온 건지 모르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들어오면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와 자리를 잡더니 주문받으러 간 아르바이트생한테 저를 불러달라고 했네요. 제가 가니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자기가 이 집 사장님하고 잘 안다면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달라고 애교를 부렸죠. 얼떨떨해서 네 대답하고 자리를 떴어요. 피자와 맥주 2잔을 시켜서 주문한 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조용히 먹는 것 같더니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저를 찾더군요. 무슨 일이시죠, 손님? 맥주 맛이 왜 이래요? 네? 맛이 어떠셨는데요? 무슨 썩은 물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 동의를 구하더군요. 친구도 맞다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맛있는데 토할 뻔했잖아. 사장님, 다시 가져다 줄 거죠? 에이, 이런 맥주 팔면 어떡해. 이건 마시고 나 아프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썩은 물맛이 나고 토할 뻔했다면서 왜 둘 다 맥주를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걸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를 써도 한 반 정도 마시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싶었지만 한 번은 그냥 받아주자 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다시 2잔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얌전히 먹으면 저 사람이 아니지 싶었어요. 맥주를 다시 가져다 주었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비스 안 주냐고 말을 거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옆으로 와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물어봐서 대강 이야기해 주었어요. 위층 사람인데 좀 희한한 스타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공짜 맥주 먹으면서 서비스를 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아까부터 계속 서비스 타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아는데 서비스 안 주냐고 언제 줄 거냐고 계속 물어보았대요.